한 30억 정도 된다고 피해 금액이. 빌라왕이 있었고요. 빌라왕은 사망했고요. 건축왕이 있는데 건축왕은 지금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요. 빌라왕은 자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라왕이 중개보조원이었답니다. 보조원 출신이랍니다. 바지 사장이죠, 빌라왕은. 그래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빌라를 2억에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억 이전에 전세 세입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쉽게 구할 수 있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2억 5천이라고 평가해달라고 해서 허그에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 보험은 만약에 안 내주면 보험회사에서 허그에서 내준다. 허그가 주택 도시보증공사. 지금 전세 반환보증보험을 가입 가능한 게 허그하고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세 군데에서 가입 가능하죠. 주택금융공사 아마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0.15% 정도 합니다. 1년 보험료가. 그럼 1억이면 15만원, 2년이면 30만원, 2억이면 60만원이 되겠죠, 보험료가. 전세 반환 보증보험료가.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빌라나 아파트나 이런 게 따라 차이가 나요. 당연히 빌라가 더 비싸겠죠? 대략 그렇다는 이야기. 정확한 보험료는 허그나 이렇게 서울보증보험에 연락해 봐야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조금 더 비쌉니다, 당연히. 허그 이런 데는 정부에서 거의 다 출자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험료가 싸고요. 지금 손해액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지금 손해보험이 더 많다고요. 원래 보험이라는 거는 개인 사보험, 삼성생명이나 이런 데는 보험회사가 이익이죠, 보통 구조가. 근데 지금 전세 반환보증보험은 오히려 적자랍니다. 손해 보험금 나가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보험료 만든 것보다. 어쨌든 건축왕이 그래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매매가 안 되니까 전세를 아까 가짜 공인중개사 50명 내세워가지고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에 팔려고 했던 걸 2억 2천에 전세를 받으니까 2천만 원 남았죠. 그 2천만 원 가지고 소위 MGM이라고 하죠. MGM 뭔지 들어봤어요? MGM 멤버스, 갭 멤버스, MGM 또는 R이라고 해요. R 20개 준다 이 말은 리베이트 2천만 원 준다는 뜻이에요. 전원주택 이런 거 하나 분양 대행하면 R 20개 2천만 원 줘요. MGM은 그 분양 대행 수수료를 흔히 MGM이라고 불러요. 사람들 잘 모르게, 손님들 잘 모르게 하려고 MGM이라고 해요. 저도 MGM을 많이 한 몇천만 원 받아봤는데 MGM을 받아보니까 3.3% 원천 징수하고 주더라고요.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금액도 포함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은 부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양 대행업자가 개업공개사한테 너 소득 많으니까 이것까지 MGM까지 받으면 소득 너무 높아지니까 아들 명의로 받아라, 배우자 명의로 받아라, MGM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받아라 해서 그대로 시킨 대로 했더니만 나중에 그거 가지고 탈세 이거 가지고 민원 넣겠다, 빨리 돌려달라, 중도 안 주면 뭐 고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나 봐요. 웬만하면 개업공개사 명의로 직접 받았다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중개도 안 한, 소개도 안 한 아들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받았다면 그게 사기죄가 생기할 일도 있죠. 속인 거잖아요. 어쨌든 아들이 그 분양 대행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도 분당에서 주인이 최초 수분양자가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바로 세입자를 구하면서 공실인 상가 점포를 세입자를 구하면서 권리금을 직접 건물주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바닥 권리금을. 보통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나가는 게 보통 권리금이잖아요. 근데 아예 세입자가 없었다고 비어있는데 건물주가 권리금을 직접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바닥 권리금. 아무것도 지금 시설도 안 해놨는데. 네? 안 된다. 됩니다. 바로 개업하지 마세요. 95년생이랬죠. 네. 개업하지 마시라고. 지금 딸이 93년생이고 아들이 96년생인데 착하네. 우리 딸 아들은 제가 자격증 따라가는 거 싫어요.
딱 한마디로 잘라버리니까 더 이상 뭐 협상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딱 명확하게 잘라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싫어요 그러는데 뭐 해봐라고 사정해도 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부사장님이 따서 착하고 본인이 어쨌든 게 부모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당하시네. 그렇게 부자들 꽤 지금부터 벌써 지금 29살 소 하나에 실은 안 하네. 그러면 어쨌든 30대 초반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앞으로 부자 될 때 저는 그렇게 일찍 못 가게 봤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자 어쨌든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현업에서 동시진행이라는 말을 써요. 동시진행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전세 세입자를 구하자마자 그날 바로 동시에 명의를 넘기는 거예요. 다른 바지 사장한테, 빌라왕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 MGM 2천만 원 남는 거 가지고 모집책한테 한 1천만 원 예를 들면 주고 그 금액은 뭐 법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MGM은 2천만 원을 받든 3천만 원을 받든 MGM 받는 건 불법이 아니죠. 그냥 대행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잖아요.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속만 되었다면. 그렇게 나는 것도 이제 바지 사장한테 명의 넘기면서 취득세 내주고요. 그 명의를 받는 바지 사장한테 한 건당 200만 원씩 주가지고 빌라 1000채를 가졌잖아요. 빌라왕이 1000개를 가지니까 얼마 벌었어요? 20억 벌었죠. 20억 벌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60억이 나왔습니다. 80억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그러면 60억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종합부동산 집을 1000개 가지고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가 80억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60억 토해낼 돈이 없어서 자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니까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해관계로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개업공개사들이 약간 이용해 먹었다고 중개보조인데 약간 지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텔레비전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을 알지는 못하는데 그럼 왜 동시진행을 할 것 같아요? 동시진행 굳이 세입자 구하자마자 그날 왜 명의를 바로 넘길 것 같아요? 이유가 며칠 있다 해도 되는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제가 추정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왜 그렇게 할 것 같냐고 바로 세입자 구하자마자 그날 바로 명의를 넘기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냥 말씀을 해보세요. 틀리도 되니까 법에 정해진 것도 없고 저도 정확한 건 모른다고 다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동시진행을 왜 하냐고. 세입자를 구하자마자 집을 빌라 하나 지어가지고 세입자를 2억에 분양하려다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그냥 2억 2천에 전체 세입자를 구한다고. 대출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 있잖아. 대출은 그 지금 동시진행은 대출은 건물을 줬다면 네. 대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출을 모르겠어요.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출이 있으면 전세 세입자가 안 들어오려고 할 가능성이 많겠죠. 월세는 들어오더라도 대출이 많이 있으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대출은 그냥 없다는 전제하에 대출 하나도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없다는 전제하에서 왜 세입자를 구하자마자 명의를 넘길 것 같아요? 대학력? 네? 대학력. 그 대학력이 있든 없든 그 건물을 넘기는 사람은 대학력이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겠네요. 그게 대학력이 맞겠다. 제 생각에 저도 이렇게 명의를 바로 넘기는 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 사람이 보증금 내줘야 된다고 판 사람이 내주는 게 아니고 다만 근데 법에는 없지만 판례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존 임차인은 그것을 판 것을 매매한 것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 바로 동시진행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기간이 빨리 경과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사람들이 세입자가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바로 또 나간다 소리는 잘 안 하죠. 현실적으로 거의. 근데 몇 달 있다가 만약에 팔게 되면은 팔고 나서 바로 명의 나 그럼 팔렸으면 나는 안 살겠다 해지하고 나가겠다 이러면 기존 주인이 판 사람이 내줘야 된다고 보증금을. 근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승계되기 때문에 이제 판 사람은 돈 내줄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에 매수인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한 뭐 몇 달 살다가 갑자기 급한 일 있어서 집주인님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다. 보증금 혹시 돌려줄 수 없습니까? 그러고 전화를 오면 나 그거 옛날에 팔았는데 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산 사람 연락처 가르쳐주고 산 사람한테 전화하니까 아 나 지금 돈 없다.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내줄게. 이렇게 하다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제 소위 전세 사기라는 말이 나오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전세 사기라는 말 자체가 없었죠. 아까 제가 이거 용인에 이름을 그때만 해도 전세 사기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현업에서 동시진행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소개해주면 계약공개사님들도 뭐 직접적으로 뭐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중에 분쟁에 휘말려가지고 소송에 휘말리고 이러면은 소송이 들어가고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피곤하죠. 그 동시진행을 하자고 하면 좀 약간 이거는 사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진행. 세입자를 구하자마자 그날 바로 명의를 넘기는 거. 그게 동시진행입니다. 현업에서 이제 주로 전세 사기를 칠 분들이 많이 한다고 이제 동시진행을 같은 날 한다는 이야기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 계약하면서 그냥 바로 그날 명의를 넘기는 거예요. 현업에서 공동중개를 많이 하는데 공동중개를 하면 계약서를 어디에서 써요? 매도인척계 개업공개사, 매수인척 개업공개사 둘 중에 한 군데서 쓸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계약서 하나 쓰는데